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그랜저 택시가 나왔죠. 이거랑 전기차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특히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기사님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그랜저 신차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량이 나왔습니다. 아주 고급으로, 일단 가격은 아주 고급입니다. 가격을 한번 보시죠. 개인으로 일반 과수로 뽑으면 3,5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간이로 뽑으면 3,254만원이 정가입니다. 3,250만원. 기존에 2천만원 중후반대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K8이랑 비슷한 가격이 아니고 3,200만원 시작? 네, 그래서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뭐 크게 달라졌다라고 할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이 3,250이라고 해서 그러면 야, 풀옵션으로 3,200이면 괜찮지 않냐? 라고 하시겠지만 풀옵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랜저 택시 고급형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3,254만원이고 여기에서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VIP 패키지 11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골 때리죠. 자, VIP 패키지에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뭐 이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빌트인 캠 2 해서, 근데 이건 불박스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것도 사실 없어도 크게 상관없고, 문제는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그러니까 전동식 트렁크가 기본에는 없습니다. 기본에는 스마트 트렁크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일반 그 택시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일 겁니다. 버튼 누르면 올라가는 건 올라가죠. 거기 이제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닫을 때는 우리 손으로 쾅 닫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동식으로 하려면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VIP 패키지에 들어가 있고 이 가격이 117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사님들이 그랜저 뽑고 여기에 전동식 트렁크는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117만원 추가하면 3,360만원이 넘습니다. 3,360만원. 네. 그리고 여기에서 옵션이 또 있는 게 동승석 컴포트라고 28만원 있고, 이건 뭐 이제 조수석을 전동 시트 들어가고, 이게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데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이게 운전석에서 조수석 옆에 보면 이렇게 버튼 2개 있고 앞으로 옮기고 뒤로 옮기고 그 다음 등받이 옮기고 전동식으로 조절하는 거 있죠. 그 버튼이 또 동승석 컴포트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8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또 가격이 올라가죠. 여기에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것이 또 85만원으로 따로 옵션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정방 충돌 방지 보조,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 그래서 이게 85만원. 그 다음에 하이패스 시스템 해서 이건 23만원입니다. 대략 전부 다 하면 한 3,500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기사님들이 흰색을 뽑고 싶다 그러시면 흰색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그랜저를 풀옵션 뽑으셨다 뭐 그러시면 보통 이제 2,900에서 3,000, 거의 3,0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그랜저는 풀옵션 뽑았다 그러면 대략 한 3,5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깡통으로 뽑았다라고 하더라도 3,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최소. 그래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우리가 택시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다른 회사라고 하면 뭐 QM6 정도밖에 없죠. 그거 아니면 현대기아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선택지가 있는 QM6 르노 삼성이 참 고맙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 쌍용의 토레스는 뭐 아직은 택시로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러면 현대기아차에서 이제 라인업이 아마 변해가는 걸 예상을 한번 해보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은 게 맞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전을 보면 우리가 K5랑 소나타가 거의 비슷한, 가격이랑 옵션이 거의 비슷하고 이제 취향 차이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 그래서 K5 소나타가 똑같고, 그 다음에 그랜저와 K7이 똑같았어요. 가격이 거의 뭐 약간 차이나 있거나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취향에 따라서 그랜저나 소나타를 선택하거나 소나타나 K5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랜저나 K7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냐. 자, K8은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2천만원 중반에서 간이가세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조금 오른 K8. 근데 K8과 그랜저의 가격은 거의 간이로 해도 700, 800 정도, 700 정도 차이가 나죠. 700 이상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K8과 그랜저는 등급이 완전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랜저가 사실상 7, 800 이상 비싸면서 K8보다 위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200만원대 그랜저가 있고, 그 다음 2천만원 중반대에 K8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만원 후반대에 소나타와 K5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소나타밖에 없는 셈이죠. 1,000만원 후반대에는. 그런데 우리가 소문에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혹은 2024년 후내년 정도에 소나타가 단종될지도 모른다라는 소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지금만 봐도 정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는 택시에서도 층이 완전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1,000만원 후반대에 선택할 수 있는 소나타, 그 다음에 2천만원 중반대에 선택할 수 있는 K8, 그 다음에는 3천만원 초반은 넘어가야 되는 그랜저 해서 완전 등급이 나눠져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사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K5나 소나타 혹은 그랜저나 K7 가격은 거의 똑같은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과는 이제 완전 달라지고 등급이 사실상 완전 나눠지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 1, 2년 내로 K5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소나타나 K5 이게 없어지면 사실상 우리는 택시를 2천만원 중반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오히려 르노 삼성의 QM6 같은 게 가장 싼 택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가장 싼 QM6를 사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 그 부분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다른 게 전기차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매년 가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가격이 높아지는 셈이죠.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받고 사신 거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차를 아이오닉 5나 라고 하더라도 소나타는 비교도 안 되고, K8과 조금 더 비싼 아니면 거기에서 완전 더 비싸다 그러면 이제 그랜저급 가격에 사야 돼요. 보조금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니까 이제 매년 보조금 변화하는 것 따라서 K8의 가격에서 이제 점점 그랜저의 가격 혹은 그랜저 가격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택시 시장에서 놓고 보면 르노 삼성의 QM6가 만약에 지금 없다라고 하면, 르노 삼성 QM6가 없는 상태에서 현대기아차에서 만약에 소나타 혹은 K5가 단종이 되거나 그게 회사 택시용으로만 나가버리고 개인 택시용으로 판매가 거의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2천만원 중반에 K8이나 혹은 2천만원 후반이나 3천만원 초반을 넘어가는 그랜저 혹은 비싼 전기차로 택시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는 르노 삼성에게 좀 고마워해야 될 때가 됐어요. 르노 삼성이 아니면 과연 현대기아차가 소나타 택시를 계속 내놔줄까? 솔직히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좀 세상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발 QM6가 계속 나와줘서 견제가 되면서 소나타도 계속 나와주면서 그래도 우리 기사님들이 1,000만원 후반대의 택시를 계속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게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적어도 작년까지 전기차 뽑으신 분들 진짜 개 탄 거 맞아요. 정말 꿀같이 좋은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작년까지 전기차. 근데 올해 전기차도 뽑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정도입니다. 근데 내년부터 전기차, 그러니까 올해까지 보조금 신청하셔서 받은 거 말고 내년에 새롭게 나오는 보조금이 이제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정해지겠죠. 근데 분명히 줄어들 건 뻔하고, 내년부터 내년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부터는 사실 우리가 이거 개 탔다, 개꿀이다, 야 이거 전기차 2년마다 사고 팔고 새로 뽑고 해도 야 진짜 돈 버는 셈이다, 지금은 그게 맞는데 앞으로는 그게 맞냐? 그건 몰라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전기 택시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죠.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고장 적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엔진 오일이나 기본 그런 것들을 교체해야 될 일도 없고 당연히 고장도 적고 그래서 전기차는 고장이 한번 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이건 맞는데 반대로 고장이 적어도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연기관 차보다는 고장이 적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화재가 발생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건 이제 좀 예외적으로 두고 이제는 적어도 고장은 많은 것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연료 비용이 싸다. 자, 연료 비용이 싸고 연료 비용은 이제 LPG 대비하면 한 진짜 싸게 굉장히 느리게 집밥이 있어서 충전하시는 분들 보면 뭐 8분의 1, 9분의 1 정도까지도 저렴하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받는 가스 비용 있잖아요. 그거에 8분의 1에서 9분의 1밖에 안 되는 연료비를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느리게 집밥으로 완전 집에서 자기 집에서 그냥 단독주택 있는 분들 혹은 뭐 아파트에서도 정말 느린 충전 완속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일반적으로 가면 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 연료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급속도 좀 넣고 크게 충전 스트레스 없는 정도로 넣는 분들이 보면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게 전기차 연료비를 어느 정도라고 하기에는 이게 일반적인 연료비랑 다르게 이제 그 사장님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진짜 극단적이면 한 8분의 1부터 한 3분의 1 정도까지. 적어도 한 보조금 받는 가스보다는 한 절반 이하의 연료비가 든다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편하다. 대기할 때 뭐 시동이 걸고 꺼지고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뭐 전기로 온오프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뭐 진동도 없고 전체적으로 편하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꿀이었던 게 기존까지는 보조금 받고 타다가 2년 만에 2년 이제 지나면 팔 수 있기 때문에 2년 지나고 딱 팔고 다시 또 새롭게 전기차를 뽑고 이렇게 해도 야 거의 큰 손해를 안 본다. 자, 이건 굉장한 장점이었죠. 자,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또 하나 장점 뭐 이건 이제 지금까지지만 부재가 없다. 부재 해제가 됐다. 자, 그래서 전기차를 뽑을 이유는 충분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자꾸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앞으로는 전기차가 좀 다를 수도 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뭐 TV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전 얘기 나오고 한전 부채 얘기 나오고 한전 전기요금 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시간이 뭐 빨리 오르든 늦게 오르든 오르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한전에 뭐 부채 많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전기요금 많이 올리겠습니다 라는 방향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요금과 별개로 이제 그 충전요금은 또 이제 업체마다 경쟁을 하면서 이제 좀 싸진 곳들도 있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일반적인 뭐 가스비 비교하면 싼 건 맞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은 오르고 그다음 전기차의 충전요금도 이제 꾸준하게 전기요금 상승과 맞물려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서 이제 업체들이 이벤트 하면서 자기들 쪽으로 이제 뭐 전기 충전 요금을 결제하는 카드나 그런 걸 막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벤트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전기요금이 오른다. 그리고 이건 좀 길게 보는 분들 있죠. 이게 5년 타면 뭐 완전 싸죠. 6년 이상 전기차 타면 완전 혜자야. 가스비보다 뭐 몇 천만 원 아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좀 달라요. 우리가 미래를 예상해보면 자 봐요. 지금은 아직 전기차가 몇 개 없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전기차를 팔아야 돼요. 그걸 이제 전기 포터나 전기 택시 같은 걸로 이제 막 파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부는 보조금을 많이 주고 판매량을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4, 5년 뒤에 전기차가 꽤나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 지금 휘발유나 디젤 같은 것들은 세금이 붙어요. 그러면 반대로 디젤이나 휘발유 같은 것들의 이용하는 정도가 줄어들겠죠. 전기차가 증가할수록. 그러면 정부는 휘발유나 디젤에 붙던 그 전기요금을 그래 전기차에는 안 받을게. 그 요금에는 안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계속 갈까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전기 충전 요금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류비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외국에서 기름을 사와서 거기에 세금을 붙여서 우리가 쓰면
우리가 전기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전기를 우리가 생산하고 대신 거기에서 우리가 세금을 물려서 기존에 우리가 사실상 산유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그러니까 유류비를 기존에는 저기 사우디나 중동이나 기름을 사는 나라에 꽤나 많이 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 전기를 생산하는 한전이나 정부에게 그걸 주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택시는 뭐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전기차의 충전 요금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은 없고 빨리 오르거나 느리게 오르거나 그거밖에 없다. 자, 물론 이건 이제 먼 미래이기 때문에 당장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죠. 하지만 내년이나 내년 후에 뽑을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이제 우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조금이 계속 줄어요. 그럼 보조금이 줄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전기차가 2년 타다가 팔아도 꽤나 많이 받는 이유는 지금 전기차가 안 나와.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차들이 공급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같은 것들의 공급이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사람들은 전기차를 타고 싶고 안 달라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중고차도 잘 팔리면서 중고 가격이 높은 상태예요. 자, 이로 인해서 전기 택시를 2년 딱 채우고 바로 팔아버려도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게 2년, 3년, 4년 전에는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2년, 3년, 4년 전에 이제 전기 택시를 뽑으셨던 분들은 진짜 개탄 게 맞아요. 마침 이런 상황으로 중고 가격 굉장히 비싸니까 바로바로 이제 팔 자격만 되면 바로바로 팔아버리면 정말 사실상 돈 버는 셈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제 중국산 폴스타 같은 것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막 팔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정도만 돼도 지금같이 차량이 대기 수요 긴 건 꽤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이미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반도체를 쓰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굳이 이제는 이만큼 필요 없어서 수요가 줄어서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반도체를 못 팔아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년 중후반이나 이제 후내년 정도 넘어가면 전기차나 일반 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뭐 반도체가 부족해서 못 만들고 이런 일은 없어요. 당연히 이제 대기하는 수요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카페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인 분들이 생각보다 취소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차에서 지금 취소차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나빠지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활부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비싼 전기차는 활부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활부금 많이 내면 당연히 금리도 이자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년, 재작년 같으면 와, 돈 벌고 경제 좋고 해서 막 전기차 예약했다가 그 예약 수요가 이제 자기 앞으로 오니까 다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카페에 보면 전기차 취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차도 전기차도 취소가 이제 증가하면서 내년 중후반만 돼도 지금같이 이렇게 자동차 대란 사길 위해서 길게 기다려야 되는 대란은 거의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의 중고 가격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신차도 받기 쉽다? 중고차도 중고차도 뭐 가격이 크게 수요가 없어지고 중고차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뭐 3, 4년 전에 보조금 많이 받고 근데 이게 2년 지나서 팔려고 하니까 중고 가격이 높은 이 상황은 이제 내년 후에는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보조금 받고 사는 분들이 2년 뒤에 이제 2025년 정도죠. 2025년 정도에 팔 때 막 비싼 가격에 전기차를 팔 수 있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의 중고 감가가 지금은 굉장한 장점이지만 이제 없어져요. 이것도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굉장히 큰 게 있죠. 부재 해제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전기차가 지금 장점인 이유가 뭐냐면 연료비의 차이예요. 자, 연료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행거리가 많을 때예요. 그러면 주행거리가 많다 이꼴 뭐다? 바로 손님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택시 승차난이 있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최근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뭐죠? 부재 해제예요. 저는 이게 전기차에도 일반 택시의 운영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겠지만 전기차에도 큰 변화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부재 해제가 됐고 이제 아직 뭐 일주일이 안 지났지만 기사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정리하기는 이거예요. 날씨 좋은 날에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합니다. 날씨 좋은 날에 낮 시간에는 택시가 넘쳐요. 날씨 좋은 날에 저녁에도 밤에도 택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오히려 낮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택시가 꽤나 있지만 날씨가 안 좋은 날에 밤에는 택시가 꽤나 부족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부재 해제하면서 강제 운행, 야간에 강제 운행을 서울시가 하지 않는다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승차난이 발생하거나 손님들이 막 택시를 타기 힘든 시간은 날씨가 안 좋은 날 야간 시간대 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특히 이제 날씨가 좋은 날에 낮 시간에는 택시가 넘칠 거예요. 어르신들 기존에는 집에 쉬어야 됐지만 쉬면 뭐합니까? 할머니 눈치 보이고 뭐 집에 뭐 자식들 눈치도 보고 뭐 그러는데 이제는 어르신들 뭐한다? 부재 풀렸죠. 매일 나와서 낮 시간에는 그냥 놀 겸 밖에서 식사도 기사식당 가서 하고 편하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녁에 떡 들어가는 거죠. 매일매일 일하시면서. 괜히 집에 있어봤자 놀면 뭐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낮 시간에는 열심히 싸돌아다녀도 돈을 벌기가 예전보다 시간당 매출이 낮아지겠죠. 자, 전기차의 장점이 뭐예요? 주행거리 대비 연료비가 싸다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 앞으로 손님이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길빵은 없어요. 길빵 손님도 적은 데다가 손님군 자체가 적어요. 나오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택시가. 그러면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웬만큼 돌아다닐 때 손님을 모셔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돌면서 돈을 버는 대비 운행 거리에서 연료비가 적게 든다. 이게 장점인데 열심히 돌아다녀도 손님이 없어. 그러면 연료비가 싼 게 장점이 없어요. 연료비가 싸면 뭐 하겠어요. 연료비가 싸면서도 손님이 꾸준하게 있어야지 이게 장점인데 손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부재 해제로 인해서 지금 친환경 전기차는 이제 당장 전기차에서 부재 해제가 됐던 그게 전기차의 장점인데 그건 그 장점 자체가 일단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연료비를 아끼는 것도 손님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참고로 차값에서는 소나타가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료비로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 연료비라고 할 때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타야지 전기차로 연료비 보존으로 연료비 차이에서 4, 5년은 타야지만 까져요. 그래서 4, 5년 정도 타면 소나타와 뭐 아이오닉 5 같은 것들의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똑같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매출이 이제 전체적으로 감소하면 전기차도 감소하겠죠. 그럼 전기차 기사님들이 연료비 싼 걸로 인해서 소나타 대비 차값에서 뽑는 걸 하면 기존에는 4, 5년에서 이제는 한 7, 8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으로 쭉 흘러가면 내년에 한번 보시죠. 보조금이 적다. 그 다음에 부재는 어차피 이제 없다. 그 다음에 시간당 매출이 낮아진다. 그러면 열심히 돌아봤자 손님이 없다. 그러면 적게 타는 게 오히려 적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나와서 그냥 운행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그건 소나타 가스차가 훨씬 싼 거예요. 자, 결국은 전기차의 장점이 내년부터는 크게 없어져요. 이게 큰 변화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있죠. 이건 소나타 대비예요. 그런데 만약에 현대기아차가 소나타를 단종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소나타나 K5를 살 수가 없게 된다. 라고 하면 이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비교하는 게 그랜저와 K8밖에 없는데 K8이 2000 후 중반대고 그랜저는 가격이 더 올라서 깡통이 3200만원대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사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나타가 아직은 나오는 게 참 다행이고 근데 반대로 소나타가 현대가 왜 내놓을까? 걔들이 단종시켜버리지 않고 내놓는 이유는 르노 삼성의 QM6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르노 삼성의 QM6가 지금 만약에 택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소나타가 계속 팔릴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기아차에서 스포티지 LPG가 나왔죠. 소렌토 LPG인가요? 아니죠. 스포티지 LPG가 맞죠? 그래서 기존에는 SUV LPG를 안 내놓다가 기아차에서 SUV LPG를 내놨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기아차에서 SUV LPG를 왜 내놨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르노 삼성의 QM6가 견제 대상이겠죠. SUV에서 LPG는 지금 QM6하고 그 다음에 기아차의 SUV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아차의 SUV가 LPG 수요를 많이 가져가서 QM6가 LPG 일반 소비에서 많이 줄어요. 줄고 QM6는 이제 멀지 않아서 후속이 나옵니다. 근데 후속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르노 삼성이 일반 소비자에서 기아차로 SUV 소비자, 그러니까 LPG 소비자가 많이 빼앗겼다. 그러면 LPG를 내놓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택시 시장에서 소나타를 견제할 수 있는 QM6 LPG 택시가 없어져요. 없어지면
택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싼 게 소나타, 그 다음에 K8, 그랜저, 그 다음 전기차예요. 근데 소나타의 견제 대상이 없어지면 현대기아차도 만약에 소나타를 단종시켜버리면 우리는 2천만 원 중반의 K8을 제일 싼 전기차로 택시로 사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게 봤지만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조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길게 보면 저는 그래도 전기차를 넌 추천하냐 마냐 라고 하면 일단 제 입장을 얘기 드리면 저는 지금 카니발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후반 정도에 카니발은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전기차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나오고 전기차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나온다는 소문이 있죠. 저는 전기차 카니발이 나오면 무조건 바로 예약을 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비 자체가 스타리아도 그렇고 카니발도 그렇고 연비 자체가 안 좋아서 무겁고 도심에 운행하면 극악의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좋고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순정 LPG가 없어요. 그것도 단점이죠. 그래서 그 면에서 본다면 저는 전기차를 사긴 살 건데 제가 만약에 일반 택시를 한다라고 하면 전기차를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만약에 그랜저로 한다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랜저 자체가 비싸져서 그건 살지 말지 모르겠고 그러면 K8을 사야 되냐? K8과 전기차는 가격 차이가 그래도 조금 있죠. 소나타를 살까 전기차를 살까 하면 저는 무조건 그냥 이번에 소나타 한번 더 타고 이거 5, 6년 정도 뽑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랜저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전기차를 살까 말까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전기차를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이러거나 저러거나 좀 지금 상황이 뭔가 애매하죠. 기사님들도 다들 이제 배시면 서로 이거 지금 전기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좋다 말하고 막 빨리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사자니 뭔가 애매하고 연료비 오르면 어떤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뭐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참고로 전기차에 대한 고장은 이게 복불복이 심하긴 한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외국에서도 막 100만 킬로 이상 달린 전기차들도 전기택시도 꽤나 많고 국내에서도 이미 30만 킬로 이상 전기택시나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뭐 소나타도 3, 40만 킬로 이상 타신 분들이 많지만 전기택시도 3, 30만 킬로 이미 타신 분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배터리가 크게 뭐 내려가는 정도 뭐 배터리를 교체해야 될 정도가 아니래요. 그래서 뭐 고장이나 배터리 걱정을 하면서 전기차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기요금이 충전요금이 오를 수 있는 거 집밥 느린 가장 싼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집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부재 해제가 되니까 이제 내가 운행하는 시간이 기냐 짧냐 그래도 내가 하루에 한 15시간씩 운행한다 그러면 전기차 사면 괜찮죠. 근데 나는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밖에 안 해 그런 기사님들은 이제 전기차의 매력이 굳이 없죠. 그래서 그랜저 가격 비싸다 전기 택시는 시간이 갈수록 애매하다. 감사합니다.